안녕하세요. 예술에 관한 수다, 예술적인 수다를 지향하는 SBS 대표 팟캐스트 커튼콜 314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병이고요. 오늘도 언제나처럼 SBS 문화예술 전문기자 김수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커튼콜 김수현입니다. 네,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 네. 갑자기 연습하셨죠? 좀 티가 났습니다. 네. 130년 전 러시아의 시골 영지에서 나온 이 말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정말 사무치게 와닿을 수 있을까요? 지금 LG 아트센터에서 공연 중인 연극 반야 삼촌은 체홉의 고전을 지금 이 시대의 언어로 다시 쓴 작품입니다. 오늘 이 작품의 각색과 연출을 맡은 손상규 연출 그리고 의사 아스트로프 역으로 무대에 오른 양종욱 배우 두 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앞에 카메라 보시고 두 분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야 삼촌 연출을 맡은 극단 양손 프로젝트 손상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양종욱이고요. 연극팀 양손 프로젝트에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번에 반야 삼촌에서 배우로 참여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상규 여친팀은 지난번에도 한번 전에 맞아요. 배우로서 나오셨었고, 맞아요. 예. 네. 또 연출 얘기도 잠깐 하셨어요. 그때 네, 삼촌. 맞아요. 네.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전도연 씨의 오빠 역으로 예, 출연했던 벚꽃동산으로 네, 나오셨었고 이번에는 요번에 반야 반야 삼촌으로 삼촌. 네. 예, 연출님과 또 지적이고 목소리 좋고 잘생긴 의사 선생님. 좋아요, 좋아. 빠지셨는데요. 네, 다 마음에 들었어요. 지적이고 맞아요. 목소리도 좋고 맞아요. 잘생긴 배우님. 네. 네. 만나 뵙게 됐어요. 영광입니다. 네. 먼저 반야 삼촌 좀 네. 그래도 소개를 해주세요. 네. 반야 삼촌은 이제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극작가 안톤 체홉의 장편 희곡이고요. 그 어떤 영지에 이제 반야라는 사람하고 그 조카랑 이제 엄마랑 뭐 이렇게 가족들이 살고 있고, 근데 이 반야의 여동생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소설가 혹은 학자 교수랑 결혼했었어요. 네. 젊은 나이에 나이가 좀 많은 교수랑. 근데 이제 여동생이 먼저 죽고 그랬는데 이 교수를 이 집에서 대단히 오랫동안 서포트를 해왔는데 이제 그 교수는 세장가를 갖고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이 교수가 퇴임하고 나서 이 영지를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줄거리. 네. 네. 사실 반야 아저씨라는 제목이 네. 더 익숙하거든요. 네. 근데 반야 삼촌이라고 하신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는 모르겠고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반야 삼촌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네. 사람들이 왜 반야 아저씨라고 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 원래 제목도 디아디아 바냐라고 이제 엉클 바냐, 음. 삼촌 바냐 이렇게 원제로 알고 있어서 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다기보다 아. 그냥 원제를 그리고 이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어쨌든 소냐의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바냐 제목이 바냐가 아니잖아요. 네, 어떤 네. 경우에는 제목을 바냐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어떤 관계성이나 이런 것보다 이제 바냐에 포커스를 맞추면, 근데 이 경우는 소냐랑 네. 바냐가 같이 얘기가 돼야 돼서 아마 네. 바냐 삼촌으로 된 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런 얘기하면 그런데 그 교수 그 네. 사람 이상하더라고요. 그 자기 친딸을 그렇게 시골 영지에다가 두고 별로 그동안 만나지 또 그렇게 맞아, 자주 만나지도 관심도 않은 것 없어. 같아요. 관심도 없고 일단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상황 자체가 네. 이상하다. 네. 그리고 뭐가 좋다고 젊은 여자가 그렇게 끌려가지고 그 소냐의 죽은 어머니도 그렇고 네, 젊을 때 이 사람한테 이제 결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또 그 다음에 또 엄청 아름다운 네. 엘레나하고 또 결혼을 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뭐지? 약간 아니 저는 물론 이제 좀 뭐 새 와이프를 데리고 오고 이런 게 좀 우리나라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네. 그냥 보면서 너무
우리나라랑 너무 비슷하다. 그거 맞아요. 한 명 똑똑한 사람 성공시켜가지고 맞아요. 큰오빠를 위해서 그냥 여동생 다 공장 다니고 옛날에 그 막 그런 게 맞아요. 떠오르면서 다 똑같았구나. 맞아요. 옛날에 막 또. 네, 거기 또 그 어머니. 어머니. 아우 교수님 말이 맞아.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무조건 막. 맞아요. 그런 상황이 떠오르게 네, 하는 네.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러시아 얘기지만. 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스트로프 역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아까 뭐라 그러셨죠? 지적이고 목소리 좋고 잘생긴. 네. 네, 어떤 사람인가요? 그러니까 여기 등장인물들은 사실 다 가족, 식구, 네, 그 집에 머물고 있고 살고 있고, 근데 네. 이제 저만 아스트로프라는 인물만 사실은 외부인 여기에 들락날락하는 네. 그 시골 의사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삶에 되게 지쳐 있는, 좀 찌들어 있는. 네, 그러니까 뭐 이 극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 물론 저희가 그 시대를 고증하진 않았지만 그 러시아 그 당시에 의사라고 하는 게 이제 공공 의사들이 있었는데, 네. 공공 지역 의사. 음. 그래서 이제 그 사회 변혁이 일어나면서 그 당시 이제 지역 사회에 이제 지역 공공 의사들이 투입이 됐고, 네. 거기서 엄청 고된 일 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 굉장히 넓은 범위의 동네 의사인 거죠. 네. 부르면 가게 되는. 목동은 혼자. 힘들겠다. 네. 서울시를 제 생각에는 뭐 거의 진료하고 그러니까 상관없고 카메라니까 네. 서울시를 혼자서 담당하고 네. 있는데 어. 그 당시 이제 마차를 타고 가야 되고 어. 부르면 밤에도 가야 되고 거기 있는 환자들을 혼자서 다 돌봐야 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어떤 신념과 내 사회에 내가 어떤 종류의 기여와 가치를 가지고 이제 그 일을 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굉장히 좀 힘든 음. 의미는 있지만 네. 굉장히 힘든 그런 노동을 하면서 의사로서 살고 있고, 근데 이 집에 바냐랑은 이제 친구 네. 친한 사이라서 이 집에 왔을 때는 굉장히 좀 어떤 좀 기댈 때가 되고 얘기가 통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는 이 집에 오는 일이 그래도 이 사람 삶에는 좀 기쁨인, 그래서 여기를 계속 오고 가고 가는 네. 그런 인물이고요. 네. 그래서 왔다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문제 엘레나와 교수? 네. 네, 사랑 사랑에 빠지게 되고 네. 뭐 그런 일들을 겪게 되는 네, 네. 그런 인물입니다. 체업이 그 의사 그런 의사 네네, 지역 의사였던 맞습니다. 거죠. 네. 아, 체업 자체가 의사면서도. 체업이 원래 네. 본업이 이제 의사였고 네. 아, 의사를 네네. 하면서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어. 작가로 등단하게 됐는데 아마 본인이 많이 투영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게 아마도 이제 뭐 돈을 번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뭐 봉사하겠다. 예를 들면 뭐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얘기를 아, 저도 네네. 초반 작업에서 얘기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텐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네. 이제 선택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죠 일부러. 막 그런 의사.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어떤 생각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의사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당시 지역사회 어떤 종류의 내가 어떤 기여를 하겠다라고 네. 하는 네. 의지를 갖고서 시작했지만 그게 뭐 생각만큼 많은 충족감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 지쳐 그런 있고. 인물인 것 같아요. 네. 한번 상상해 볼래요? 여기 숲이야. 깜깜한 밤에 이 숲에서 몇 시간 동안 길을 잃고서 헤매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저기 하얀 빗줄기가 보인다? 그럼 저길 향해서 나아가겠죠? 나뭇가지에 쓸키는 줄도 모르고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릴 거예요. 근데 나한테 저런 빛이 없어요. 빛이 없어. 하루 종일 미치게 일하는데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인생 자체를 즐기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뭐 특별히 바라는 것도 없고요.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연은 좋아요, 나무는 좋아요. 근데 누군가를 사랑해보는 마음, 그런 걸 가져본 지 너무 오래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 명. 누구요? 이 집 유모. 어렸을 때 우리 집 유모랑 진짜 닮았는데. 근데 이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날 이상하니까. 자연 속 나무, 동물, 뭐야 이게. 아무도 나를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면 자연 속에 인간은 더 이상 없으니까. 자연 속에 인간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무도 나를 이제 알아봐 주지 못하죠.
안 돼요. 술 그만 마셔요. 아, 왜 그만 마셔요? 이러는 거 선생님한테 안 어울려요. 선생님은요 지적이에요. 목소리도 좋고 잘생겼어요. 이 반야 삼촌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다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욕망이나 원함 같은 것과 실제가 되게 어떤 괴리들이 네. 어떤 격차가 있는 인물들이 다 그려지는데 음. 이 아스트로프 역시도 네. 그런 면에서 어떤 본인이 생각하는 것과 이상적인 것과 그런 격차를 좀 갖고 있는 그런 네.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환경 문제에 관심이 많고 네. 네. 그래서 숲은, 맞아요. 그래서 생태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 캐릭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다고 네. 하긴 네. 하더라고요. 네. 왜냐면 뭐 당시로서도 어쨌든 이런 생태나 맞아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거기에서 발화하는 일이 흔치 않았을 터이고 네. 어, 근데 그런, 굉장히 네. 자세하게 되게 열정적으로 그쵸.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아마 체업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아. 의사가 이제 아스트로프가 뭐 100년 뒤, 200년 뒤에 살 사람들, 네. 혹은 1000년 뒤에 살 사람들, 그 후에 살 어떤 삶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 자꾸 자신의 상상을 이제 절로 넘보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런 면이 체육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지 생각할까? 잘 모르겠네요. 아, 네. 지금 100년 뒤에, 150년 뒤에 관객들이 예. 한국에서 자기 공연을 볼지에 대해서 생각했을 음.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나중에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런 생각 했을 수도 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미 체육 때부터 거의 한 130년 네. 지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있고 공감하고 있으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숲 얘기 나왔지만 저도 정확히 그 작품은 모르는데 이바노프라고 이 바냐의 약간 원작 전작이라고 할까요? 아, 네. 됐던 게 있고 등장인물들이나 설정이 좀 겹치는 네. 거기는 이제 부제가 숲의 정령이고 네,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아스트로프가 주인공으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얘기들에 좀 더 들어갔던 게 아닌가. 아스트로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더라고요. 이번에 특히 그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그러니까 각각의 인물들이 이 극 안에서 어떤 삶들을 이렇게 그려 나가는 것 같거든요. 네. 저번 주님도 그런 방향에서 했고 각각의 어떤 삶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다 가족이나 이 집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고 네. 아스트로프만 다른 네. 위치에 잡혀가 찍혀 있는 인물이기 네.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좀 어떤 특별함이 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네. 해내는 얘기, 관객들이 볼 수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연출님은 왜 양정욱 배우를 캐스팅을 하셨나요? 일단 잘생기고 목소리가 목소리 좋아져. 지적이고. 일단 캐스팅하는 과정에서 네. 보통 리스트업 하잖아요. 네. LG에서 먼저 아스트로프 역할로 아. 양정욱 배우 어떠냐라고 해서 네. 저야 이제 양정욱 배우를 너무 좋아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 정욱 배우가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그 뜨거움이랑 약간 고집스러울 정도로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신념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모습들이나 그리고 연기할 때 봤던 모습들에 해서 저는 너무 좋았으니까 그래서 캐스팅하게 됐죠. 네. 그러니까 되게 닮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네. 가끔 여기 이상한 사람이야 이 얘기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 아스트로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네. 근데 뭐 그렇게 치면 사실 모두가 다 이상한 사람이지만 네.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근데 보통 외부 작업이라 할까요? 작업을 제 양손 밖에서는 잘 안 하는데 네. 그래서 할라나 했는데 이제 좀 뜨뜻미시근 하다가 나중에 한다 그래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네. 이건 뭔가요? 듣고 계시는 표정이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뭐. 그게? 제가 뭐 어떤지는 잘 모르니까. 어떠세요? 아니 뭐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그러니까 양손 프로젝트라는 팀에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고 네. 그것 외에 작업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손상규 연출로서 이제 같이 작업하자고 했을 때에 어떤 종류의 궁금함들이 있었죠. 왜냐하면 되게 오랫동안 같이 봐왔고 네. 같이 팀에서만 작업을 했고 네. 그런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 한번 저희 연극학교 다니던 시절에 네. 연출가 배우로 만난 적은 있어요. 아. 그 전에 연극 동아리 할 때 제가 연출가 배우로 작업한 적도 있고. 네. 근데 그건 워낙 과거였어서 네. 한동안은 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작업하고 있었고 또 되게 본격적으로 연출 작업을 하겠다고 하고 있는 중이었어서 네. 그다음에 작품도 사실은 바니아 3조 체육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고전이기도 하고 연극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네. 읽고 공부하고 뭐 장면 발표도 하고 공연도 많이 보고 네. 여기 있는 인물들이 굉장히 워낙 친숙하고 네. 이 작품들에 대해서 되게 가깝기 때문에 되게 여러모로 또 LG에서 또 같이 하는 일, 또 되게 큰 규모의 극장에서 하는 경험 같은 네.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연출로 만나시니까 어떠세요? 양손 프로젝트의 작업도 있지만 이렇게 예. 정말 뭐라 그럴까 뭐 그 전에도 연출을 만나보긴 네. 했지만 네. 그때 굉장히 어렸을 때였고 네. 너무 이렇게까지 다를 줄은 몰랐어요. 어떻게 네. 달라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팀에서 작업할 때는 네. 되게 오랜 시간 같이 했었고 다 네. 팀원들끼리 서로 굉장히 허물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굉장히 자유롭고 그다음에 어떤 의미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거든요. 하고 싶은 말을 하든 혹은 네. 하고 싶은 태도를 취하든 네. 굉장히 자유분방한 어떤 분위기와 태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제가 이제까지 봐온 어떤 그냥 손상규라는 사람의 되게 자연의 본연의 모습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사실은 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곳 이번 마연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배우들도 많이 있고 네. 연습실에 막 스태프들도 많이 네. 있잖아요. 그래서 참 어떻게 할까 하는 어떤 궁금함이 있었는데 정말 어떤 빈틈 없이 굉장히 고른 밀도와 네. 집중력을 갖고 그 말 뜻은 같이 있을 팀 작업을 할 때는 고르지 않은 밀도와 고르지 않은 집중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떤 흐트러짐 없이 이 말은 저희 작업할 때 엄청 흐트러져 있거든요. 흐트러짐 자체. 근데 여기서는 정말 딱 어떤 연출이라는 네. 어떤 직업인으로서 네. 혹은 작업자로서 그 포지션에서 아주 성실하고 평소에 성실하자. 그럼요. 굉장히 성실하고 반듯하고 네. 준비도 많이 하고 모든 게 다 세팅이 딱 되어 있고 네. 어떤 허튼 모습도 보여주지 않는 그래서 좋았던 게 있고 그래서 좋지 않았던 것도 사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이런 프로덕션 이런 큰 프로덕션이 막 대단히 많은 것들을 연출로서 네네. 컨트롤해야 되고 음. 계속해서 어떤 에너지를 이렇게 쏟아야 되는 것에 있어서는 잘 적합하게 네.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한편 되게 손상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떤 그런 흐트러졌을 때 나오는 그런 면들이 있거든요. 아, 네. 그런 감수성, 그런 어떤 음. 되게 거침없고 네. 막 되게 위험한 상상들, 위험하고 재미있고 그런 굉장히 과감한 그런 얘기들이나 굉장히 어떤 종류의 에너지들이 막 있는 건데 네. 그런 것들을 딱 굉장히 정제하다 정제해서. 보니까 네. 그런 면이 못 본 게 좀 아쉽다. 그런 게 막 거침없이 발현됐으면 또 다른 종류의 연극이 나왔겠지만 아마도 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런 이번에, 모드로 이번 네.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네. 아마 딱 결심을 하고 제법 그것들을 되게 잘 해낸 것 같다. 네. 그래서 굉장히 참 이런 면이 있었고 우리 형이 네. 그런 네. 생각했습니다. 맞나요? 양손에서는 거의 일단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보통 가면 바로 누워요. 바로 누워있고 여기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보통 다른 가면 쪽에서. 눕고 계속 연습을 방해하고 막 허튼 소리하고 대사도 늦게 배우고 뭐 근데 이제 저희는 장면 만드는 일을 굉장히 뒤로 밀어서 한다고 할까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장면을 네. 만들었다 푸시고 형식을 만들었다 푸시고 굉장히 오랫동안 해요. 정말 그래도 돼 할 정도까지 오랫동안 해서 막 뭐 직전에 막 그러니까 만드는 일을 어떻게 보면 저희는 좀 빠르게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전까지의 과정이 정말 좀 힘들 정도로
그 와중에 저희는 뭐 수다도 많이 떨고 그냥 되게 가족 같아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에 있을 때보다 나 그 자체로 거기 있고 되게 솔직하게 있고 그랬을 때 뭐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 때 좀 흐트러진 건 뭐 근데 다 비슷해요. 뭐, 다 흐트러져 있어서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자유로움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막 거침없이 막 뭐 때 알게 뭐야 이렇게 가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종배는 밖에서 작업하는 저를 처음 봤고 네. 저는 이제 옛날에 양손 프레스 한참 하다가 그때는 배우로 이제 국립극단에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 한번 갔다 올게 하고 가서 제일 빨리 가고 제일 늦게까지 하고 연습 제일 많이 하고 제일 모르겠다 그건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그 대사도 제일 빨리 외우고 연습 오래 하고 막 그래서 양손 우리 팀인데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말자. 미담들을 많이 들었어요. 야, 양손 프로젝트 역시 이렇게 작업하는구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참 저희는 야 다행이다. 뭐 이런. 배신감과 동시에 다행이다와 동시에 배신감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생전 처음 보는 모습들이 근데 보통 가서 밖에서 그러면 안 되니까요. 여기는 진짜 집 같다 그래야 되나? 그냥 완전 형제들. 예. 근데 딱 그런 것 같아요. 가족은 집에서 다 보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네. 근데 직장 나가면은 네. 다른 그렇죠. 것처럼 네. 당연히 달라지는 네.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죠. 그럼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거는 어떤 점인가요? 이번에 연출하시면서. 아 중요하게요. 네. 제일 중요하게 그러니까 배우들한테 그 얘기를 계속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연극은 각각의 캐릭터랑 앙상블이 전부인 것 같다. 이것만 잘 되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앙상블은 어쨌든 주고받고 서로가 어울리고 그래서 어떻게 친하게 할까 어떻게 이 대화하고 마주치는 게 물론 상황 안에서 오히려 낯설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진짜 낯선 것들이 아니라 이 유기적인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혹은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읽어내고 배려하게 할까 해서 어떻게 하면 친하게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좀 많이 했었고 그리고 캐릭터도 각각이 어쨌든 살아온 궤적이 좀 다르고 해석하는 방향도 좀 다르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거를 내가 생각하는 대로 다 데려가는 게 아니라 이게 저것들을 저 각각이 갖고 있는 개성과 해석들을 살리면서 하고 싶은 얘기로 이게 모여질 수 있을까? 그리고 저 생김새가 다듬어지지 않고 그냥 각각 정말 생김새대로 보여지면 좋겠는데 그게 관객들한테 싫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 테마 자체가 저한테는 네. 각각의 생김새가 그대로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전부라고 생각했었어요. 네. 그걸 제일 강조했었고 그리고 뭐 아까 뭐 팀 작업 얘기했지만 사실은 이런 거예요. 저희는 이제 작업할 때 텍스트를 엄청 파면서 테마를 막 찾아 나가고 이걸 뭘 해낼 것인가 이걸 엄청 고민하는데 이 작업은 첫 연습 전에 무대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무대를 펼칠 것인가 물론 수정의 여지는 있지만 그 판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나와 있어야 되고 이 텍스트도 어느 방향일지가 다 나와 있어야 되고 이게 안 그러면 이거는 저희 팀이 작고 이제 굉장히 뭐랄까 유연하거든요. 네. 일로 확 막 2인극 하다 갑자기 1인극으로 바꾸고 막 역할도 갑자기 바꿔버리고 그래도 다 가능한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좀 더 준비를 해야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네. 각색을 직접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뭐 줄거리가 바뀌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닌데 네, 원작 네, 네. 그대로 가는데 네. 그래도 느낌이 달라요. 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을. 네. 아니 그 어쨌든 원작이라고 하는 건 아마 러시아 말일 텐데 네. 영어들도 뉘앙스가 다 다르고 그죠. 그리고 한국말도 되게 다르고 네. 근데 저희는 이제 저도 어릴 때 반야하고 했었는데 이제 한국말로 된 버전들을 봤었는데 그게 요새 말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금 쓰이는 말이면 좋겠고 네. 직접적으로 다가가면 좋겠다. 너무 어렵지 않으면 좋겠고 그게 직관적으로 볼 때 그냥 무리 없이 쭉쭉 그러면 좋겠다는 게 하나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네. 근데 예를 들면 누워서 떡 먹기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 치면 누워서 떡 먹는 건 되게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근데 이게 쉽다는 의미로 쓰일지는 누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철학적인 얘기 하지 마 이런 거는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그쪽 언어에서는. 근데 이걸 바꿔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 뭘로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지금 쓰이는 상황이나 말들로 어쩔 수 없이 그 단어를 번역하는 게 아니라 그 앞뒤를 바꿔야만 되는 게 있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것들이 지금 요새에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들이나 좀 싫은 것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젠더 이슈도 있을 수 네. 있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는 그 젤레긴 역할이 있는데 네. 원작에는 와플이에요. 이렇게 여기가 곰보인 사람. 그래서 와플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여기가 도망갔고 이 사람이 얹혀 살고 있고 그 얘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네네. 그럼 어떻게 바꾸지? 이런 고민들이나 그리고 어쨌든 이 얘기는 바냐에 대해서 마지막에 바냐가 서사를 쌓고 그게 소니아랑 같이 전해져서 이 마지막 소니아 독백으로 끝나는 얘기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들에 우리가 호감 가질 일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네. 걔 불평하고 뭐 하고 어쨌든 매형의 부인을 따라다니고 뭐 이런 것들이 이게 어떻게 하면 위화감도 없고 싫지 않게 할까? 이 관계가 이 관계를 어떻게 하면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까? 뭐 이런 것들. 네. 그래서 그런 류의 설정들에서 약간씩 다 바꿨던 게 있고 그렇다고 뭐 특별히 크게 네. 저도 워낙 체업을 좋아하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읽으면서 혹은 연기하는 걸 보면서 공유하면서 저도 이 말이 이렇게 들리네 이 말이 이렇게 되네 매일매일 감탄하고 네. 울고 뭐 웃고 그러고 있거든요. 네. 네. 뭐 그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막 눈물이 막 나요. 네. 네. 그냥 무슨 이렇게 사실은 스토리가 굉장히 뭐 대단한 사건이 뭐 많이 사건이 일어나고 많고 이런 거 이런 건 아니죠. 아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사실 그 교수 별로라고 하긴 그러니까 별로긴 별론데 별로죠. 뭐 예를 들면 막 무릎 아파갖고 네. 막 책상에 하면서 이젠 나한테 아무도 꿈을 물어보지 않는다 그러는데 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야, 갱년기인가 봐. 아까 왜 이제 우리 나이면 이제 부모님이 맞아요. 아프시고 맞아요. 막 이런 네, 그거에서 뭐 아프심 또 많이 이제 주변을 힘들게 하시고 막 이런 거를 그죠. 많이들 겪는데 네. 아, 맞아요. 그런 마음이었을까? 막 이런 생각들도 캐릭터 하나하나가 다 너무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서 맞아요. 네. 우는 내가 이상해서 우나 이제 봤더니 사람들이 많이 막 울더라고요. 네. 우신다면서요. 네 많이 울고 있어요. 네. 연습할 때도 막 우신대요. 많이 울더라고요. 네. 놀랐습니다 저도. 네. 많이 웃고 많이 울다. 웃어요 또. 그러니까 많이 웃기도 또 해요. 웃겨요 또. 네, 저도 웃겨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때 기자간담회 때도 그런 말씀 잠깐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체홉은 이거를 네. 희극 보드빌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쓴 건데 스타니슬랍스키가 그걸 연출하면서 네. 아주 막 비극으로 네. 그렇게 해서 둘이 되게 다퉜다 뭐 이런 네.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니 뭐 그건 있습니다. 그 공연은 어쨌든 만드는 사람 네. 몫이니까 이걸 비극으로 풀든 그쵸. 실험극으로 네. 풀든 희극으로 풀든 그건 각자 마음이니까. 근데 작가가 살아있을 때는 약간 난 이렇게 쓴 게 아닌데 저 대사는 저게 아닌데 뭐 이럴 수 네, 있죠. 네, 뭐 그거는 또 그 사람 그렇죠. 몫이니까. 네. 네. 근데 저는 읽었을 때나 맨날 뭐 갈매기든 뭐든 볼 때 이게 되게 재밌다라고 생각했고 체업도 그때 싸우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희극으로 썼다. 심지어는 어떤 부분은 파스다. 소극이다. 소동극. 중세 네, 소극처럼 네, 네. 그냥 요새로 치면 뭐 개그 뭐 요새 없겠지만 콘서트나 뭐 SNL이나 이런 네, 네. 되게 웃기는 어떤 걸로 만들었는데 너 왜 그렇게 이렇게 풀었냐 뭐 이렇게 싸웠다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어야 뭐 만든 사람 자유니까요. 네. 근데 저는 이게 되게 웃기면서 그랬을 때 또 되게 슬퍼지고 네. 이게 같이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심지어 대단히 심각한 순간까지도 왜냐하면 연극 그 삶이 우리가 사는 게 어차피 죽을 줄 알고 네. 내가 지금 불만족스러운데 아무 짓도 안 하잖아요. 네. 그런 게 너무 흔하단 말이죠. 내가 뭔가 다 갖고 있고 하고 있어도 어차피 난 곧 죽을 거고 변하는 건 없는데 나중 됐을 때 이것도 해볼 거 저것도 해볼 거 이미 네. 젊었을 때 이렇게도 해볼 거 저렇게도 해볼 거 이 생각 늘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떻게 보면 비극이야 하면 비극이지만 진짜 웃기잖아요. 네. 라고 얘기하면 네. 웃긴 거죠.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식으로 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처음에 이서진 씨가 캐스팅 됐다고 했을 때 네. 이서진 씨가 반야에 맞을까? 이런 생각을 보기 전에는 네, 네. 네. 했었는데 네. 보니까 완전 딱인 거예요. 좀 그러니까. 그런 반야로 생각을 하고 이서진 씨를 캐스팅을 한 건가요? 아, 네네. 그래서 처음에 막 얘기하다가 나왔을 때, 그 서진 선배 이름이 이제 나왔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렇게 굴려봤단 말이죠.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그냥 너무 일단 잘 맞고 네. 제가 원래 생각하던 거랑 다른데 너무 훨씬 더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음. 그러니까 훨씬 더 흥미롭다고 생각했어요. 네. 일단 만약에 저도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고전 작품들을 거의 다 좋아하고 그 인물들을 되게 연기하고 싶어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여기서 또 뭐 아스트로프도 그렇고 바냐도 그렇고 뭐 뜨리고린이나 다른 작품에 뭐 다 하고 싶은데 바냐도 가장 하고 싶은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제가 한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 게 있는데 이게 완전히 다른데 너무 말이 되고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풀겠구나 해서 캐스팅하면서 되게 두근두근했어요.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하면 좋겠다 해서 네. 네. 물론 안 한다 그랬었는데 이제 잘 설득해서 그때 얘기가 연출가의 눈이 달랐다. 뭔가 약간 뭐 똘끼가 또라이라는- 있었던 네, 똘끼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만났을 때. 네, 그래서 네, 그 하기로 얘기 했어요. 했어요. 그때 어떻게 설득을 하셨는데 그렇게. 어떤 눈빛이었을까요? 전 모르겠어요. 그냥 가서 해야 할 일을 했죠. 그냥 작품 설명하고 네, 네. 하고 싶은 일 얘기하고 근데 거기서 바냐랑 아스트로프랑 이제 친구잖아요. 근데 둘이 어떻게 친구가 됐을까 사실 그것도 약간 궁금했어요. 그러게요. 네. 어떻게 친구가 됐나?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네. 제가 만약에 저희 할아버지가 있는 시골에서 네. 예를 들면 여름방학 둘째 중 한 몇 년 있어야 된다고 치면 네. 그럼 얘기가 통하는 친구가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내가 물론 그냥 다 같이 어울려서 놀 네, 수도 네. 있고 하지만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면 뭐 문학적으로든 어느 쪽으로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얘기했는데 너 좀 다르다. 왜냐면 이 사람도 좀 다르고 그 사람도 이상이 있던 사람이고 네. 그 사람도 그러니까 농부가 아니잖아요. 원래 네, 네. 아버지가 상원의원이고 공부도 많이 했었을 거고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이 빚을 갚아야 돼서 이제 내가 맡을게 한 거잖아요. 내가 맡을게. 그래서 하고 싶었던 일 다 접고 간 건데 원래는 이제 어쨌든 뭐 책도 많이 읽고 뭐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시골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둘밖에 없었을 것 같고 그 아스트로프 대사에 있거든요. 네. 이 지역에서 말 통하는 사람 너랑 나밖에 없었지. 맞아요.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어서 네. 아마 그래서 만나면 되게 재밌는. 그래서 와 너랑 얘기하면 살만난다. 근데 또 여기는 의사하러 끌려가야 되고 네. 가끔 오면 또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좋아하는 여성 취향도 비슷해요. 겹쳤어. 그러니까. 근데 대시하는 게 좀 다르잖아요. 네. 어떠세요? 되게 아스트로프가 과감하던데. 과감해야죠.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냐 삼촌은 계속 말은 하는데. 맞아.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또 그런 다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그 어떻게 보면 되게 고립돼 있는 그죠. 세계인데 네. 엘레나 역시도 여기 와서 살고 있고 이 사람도 마찬가지고 사람 이런 이성 좋아하는 사람을 만날 기회는 잘 없고 네. 근데 소냐가 자기를 대하는 것과 엘레나가 자기를 대하는 건 확실히 어떤 격차가 나잖아요. 네. 엘레나 역시도 바냐가 자신을 대한 것과 아스트로프가 대하는 게 되게 다르고 그런 다름 역시도 상대방들에게 어떤 종류의 영향이 되지 않았나 네. 충분히 네. 근데 소냐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고화성 배우가 네. 거기서 원작에서는 예쁘지 않다는 식으로 나오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고 이런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고화성 배우는 예쁜데. 전에 빠반느에도 나왔는데 거기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빠반느에서도 그
그런 캐릭터 원작에서는 그런 캐릭터인데 예. 어쩔 수 없죠. 연기로 커버해야죠. 연기로.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 너무 이쁜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매력을 느끼게 되는 어떤 지점들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다 귀엽게 생겼다고 우리가 다 그럴 그죠. 수 있는 네. 건 아니니까. 그리고 얘기한 다름 이런 것도 여기 다 같이 그냥 시골에 살고 있고 그냥 늘 만나고 해서 별 그리고 뭐 친구의 조카이기도 그죠. 하고 뭐 별 흥미가 생각 별로 없는데 예. 근데 갑자기 아주 옛날에 요새 말고 우리 어릴 때 저기 LA에서 누가 왔대. 옷 입은 것도 달라. 뭐도 달라. 와, 갑자기 와인을 뭐 이게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거기서 오는 매력도 당연히 있는 것 같고 애티튜드가 완전 다르고. 마스터프는 소냐를 어릴 때 봤기 때문에 네, 그렇죠. 10년 전 그 소냐 엄마 돌아가실 때 여기 와서 그때 봤을 때 터인이 중학생 어렸을 때 봤던 그죠. 네. 친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게 이성으로 좀 보여지기가 쉽지 네. 어려울 것이었다. 그러니까 소냐 입장에서는 진짜 막 동경하면서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예. 진짜. 그리고 이제 대화라는 것도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죠. 이 사람은 생활에 포커스가 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맞아요. 그럼 소냐랑 할 수 있는 얘기가 거의 없잖아요. 맞아요. 그 다음 여러 가지가 다. 소녀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라면 그러면 내가 여기 오지 않는 게 맞겠죠. 근데 그건 그거고 이해 안 가는 게 있는데 왜요? 왜 당신이 나한테 이런 신문을 하는 거지? 당신은 독수리다. 독수리?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날 너무너무 신문하고 싶었구나. 그치? 아니야. 그렇게 놀란 척하지 않아도 돼. 내가 여기 왜 오는지 알고 있었잖아. 누구 때문에 오는 건지. 아니야, 하지 마. 그렇게 노려보지 마. 나 이런 일 겪어봤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독수리 저기 하늘 위를 빙빙 돌다가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 나타나면 발톱을 세고 내려오는 독수리. 나 한 달 내내 아무 일도 못했어. 당신 보기 위해서 여기 달려왔고 당신도 그걸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걸 즐기고 있지 않았나? 오늘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내가 어디까지 나온지 보려고? 나 완전 항복이에요. 자, 이제 날 잡아먹어요. 당신 미친 사람이네요. 이제 그만 솔직해져도 돼요. 전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나도 당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관객들이 제가 배우 나중에 이제 그 이서진 배우랑 고화성 배우랑 이제 시작하고 나서 인터뷰한 거를 보니까 뭐 예상 밖의 지점에서 막 웃어서 뭐 놀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아, 웃어서? 관객들이 예, 웃어서. 예, 예. 어디서 많이 웃나요? 제가 봤을 때도 많이 웃었는데. 그냥 좀 웃기. 많은 부분에서 많이 웃었어요. 그냥 네, 좀 네. 웃겨요, 좀 기본적으로. 그죠. 네. 아, 저는 그래서 내가 그 전에 이걸 잘못 봤나 약간 생각. 웃겨서 계속. 아니 그 저는 되게 비극적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네. 예전에. 그리고 특히 책으로 봤을 때는 이게 딱 무대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발화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책으로 봤을 때는 더 비극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그리고 그 총을 쏘고 하는 게 굉장히 큰 사건이고 비극적인 사건인데 그게 너무 웃기게 이렇게 되는 게 이게 웃긴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번에 아주 크게 깨달은 것 같아요. 의도하신 대로 잘 네. 우리가 관객들이 이끌려간 맞아요. 거죠. 이게 근데 그렇게 쓰여 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많아서.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재밌게 하려고 해도 근데 재미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이게 잘 안 살리면.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발견하고 구현하고 하는 일인 것 같은데. 근데 예를 들면 고도를 기다리며도 되게 비극적으로 풀면 맞아요. 엄청난 비극이잖아요. 네, 엄청난 비극. 그죠. 그걸 코미디로 풀겠다고 하면 정말 재밌거든요. 정말 너무 웃기고. 근데 그 상황에 웃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네. 사실은. 그렇죠. 거기서 웃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네. 싶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두 명이서 뭔가 기다리고 있는 기다리는, 건데. 근데 너무 웃기단 말이에요. 뭐 예를 들면 고골 작품 중에 뭐 재채기였나? 뭐 코였나 봐. 코인가? 뭐였지? 그거를 네. 이제 비극적으로 진지하게 읽기 시작하면 그 끔찍할 정도로 끔찍한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거기서 연관돼서 얘기하면 고백하는 게 다르잖아요. 네. 근데 우리도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냥 다 고백, 난 널 좋아한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 다 마음에 품고 있고 어떻게 하나 하고 그랬을 때 반야 같은 입장에는 왜냐면 고백을 제대로 했을 때 거절당하면 다시 보기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 좋아해, 사랑해, 사랑하지만 넌 나 안 좋아하는 건 난 너무 이해하지 하면서 네. 얘기를 해야 되고 하지니까 그냥 같이 지내자는 거지 뭐. 그리고 안 그러면 너무 지지해지기도 하고. 근데 어느 날 술 먹고 뭐 얘기하다가 너 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니? 사랑하니까. 사랑해? 취해서 하는 말이지? 취했지. 왜냐면 그게 비겁해지는 거죠. 이를테면. 근데 그 사람 독백에 분명히 십몇 년 전에 만났을 때 고백했으면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일이 인생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네. 아 그때 그렇게 해볼 걸, 그때 얘기해볼 걸, 그때 만나볼 걸. 하지만 지금 다른 기회가 와도 또 놓칠 거란 말이죠. 계속 그렇게 양보하고 놓치고 양보하고 놓치고 해왔던 거니까.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되게 비극적인데 그 순간 너무 웃기잖아요. 네. 또 비겁하게 이렇게 또 틀어나가는 게. 그런데 그게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눈물 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 좀 한 번만 안아줘 하고 이제 벨레라가 불쾌해하고 나갔을 때 서 있을 때 되게 쓸쓸해 보이거든요. 맞아요. 네. 혹은 맨 마지막에 사막에 그 모든 소동이 다 끝나고 반야가 그래 내 자네 사과 잘 받을게 내 사과도 받아줘 하고 교수가 인사하고 나니까 저기 생활비는 예전하고 똑같이 그대로 보낼게. 이건 맞아요, 저 맞아요. 너무 눈물 나요. 맞아요. 그게 너무 웃기고 웃긴데 맞아요. 눈물 난단 말이죠. 거기서 막 웃어요. 근데 내가 이 심각하고 이 슬픈 장면 왜 웃어 이럴 수도 있지만 너무 웃기죠. 네. 그리고 눈물 나고 그죠. 이게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소동이 벌어지고 나서 또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 어떻게 되시고 아들 울고 있는데 교수님 말씀 그러니까. 할 때 또 어. 어떻게 저렇게 사나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기본적으로 줄님이 어떤 종류의 경쾌함을 네. 경쾌하게 해는 아니지만 그런 네. 종류의 요청이 된 것 같아요. 어떤 템포감이나 음. 갖고 있는 이것이 훨씬 더 경쾌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네. 하는 게 있었고 그래서 더 그런 웃음 포인트들이 생겨났던 것 같고 배우 경쾌함이 네. 딱 제가 보고 나오자마자 딱 그 얘기부터 했어요. 반야 삼촌이 경쾌하네요. 이 얘기부터 먼저 했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요. 그리고 배우들도 네. 되게 웃겨요. 일단은 뭐 서진 선배도 네. 되게 일단은 네. 되게 말도 되게 일상에서 말이 진짜 웃기게 잘하시고 재밌게 잘하시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배우들도 굉장히 뭐 엘레나 같은 배우도 되게 굉장히 재미있고 되게 그러니까 배우들이 아성 배우도 그렇고 되게 각각의 배우들이 다 약간 어떤 경쾌함과 그런 어떤 성질들이 더 있는 배우들이 모여 있어서 네. 이런 게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 네. 가능했지 않았나? 네. 연기 소리도 네. 너무 웃기고 그건 좀 템포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좀 리드미컬하면 좋겠고 빨리빨리 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하나는 이게 대극장에서 속으로 하나씩 받아들여서 가는 게 대단히 불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보일 건데 저 호흡들은 그래서 이게 계속 작동되는 게 탁탁탁탁탁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거는 안 보이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애초에 극장이 제 작은 사이즈는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니까 모든 얘기를 찍으면 사실은 되게 어떤 장면들을 이렇게 딱 짚고 가는 게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안 짚는 건 아니지만 이게 있긴 한데 저는 얘기가 다 조금씩 다 이렇게 만들어지지만 이게 다 뒤로 토스돼서 사막에 특히 그 중에 아스트로프 떠나고 그리고 나서 둘이 남아서 하는 얘기 그 거기로 토스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전에도 한번 이런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교향곡? 네. 잘 모르지만 아무튼 그걸 보러 갔었어요. 도대체 뭔가 궁금해서. 네네. 정명훈 지휘자님 하는 말러였던 것 같아요. 세종에서. 후반에 가니까 약간 이 기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박수를 너무 치고 싶어서. 근데 눌러놓고 또 토스하고 눌러놓고 토스하고 난 박수 치고 미치겠는데 이걸 계속 뒤로 딴딴딴딴딴딴딴딴딴 뭐 계속
계속 가서 이렇게 이게 한 번에 이렇게 오는 그 쾌가. 근데 그게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그것도 나름 괜찮겠지만 이 얘기가 어디로 계속 네. 기여하면 좋겠다. 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서 약간 좀 템포 빠른 네. 코미디로 초반에 되게 많이 얘기했었어요. 그 아. 모두에 대해서. 아. 근데 왜 이렇게 빨리 해야 하나 이제 어쨌든 합의가 잘 안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빨리 하다 또 천천히 하다가 계속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제 다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좀 정신없고 뭐 일상이 다 흐트러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 마지막 이제 소냐의 얘기가 나오기 전에 한참 그걸 주시잖아요. 네, 오랫동안 다 아무 말 안 하고. 음. 근데 그때 이미 그 장면이 엄청 뭔가를 주더라고요. 되게 뭐라 그러지 모두가 그냥 그냥 자기 원래 모습으로 돌아간 그거가 네. 내가 요새 좀 힘든가 그게 되게 위로가 되던데 엄청 맞아요. 사람마다 걸리는 지점들이 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인물들이 다 각자의 입장들이 있고 네. 뭐 이 작품이 그렇게 써져 있기도 할 것 같지만 그걸 또 강조했었기 때문에 네. 한 명 한 명의 살아있는 각각의 생김새들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서 네. 그래서 관객들도 자기랑 링크돼서 걸릴 수 있는 것들이 특히 체육극 같은 경우는 네. 그런 걸리는 지점들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공연 영상이 있는데 그 마지막 소냐 그 얘기하는 거 그거 좀 틀어도 될까요? 살아봐야지. 삼촌, 우리 살아보자. 앞으로도 길고 긴 낮과 밤들이 계속되겠지. 우리 그 모든 걸 묵묵히 견뎌내보자. 우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일하는 거지. 그러다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하면 돼. 그리고 하늘에 가서 다 얘기하자. 우리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얼마나 울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이럴 거다. 고생했어. 하루하루 버티느라 너무 힘들었지. 근데 괜찮아. 너는 애썼잖아. 실수도 많이 하고 후회도 하고 뭐 아쉬워했겠지만 괜찮아. 너는 정말 대단했어. 그러면 그때서야 알게 되겠지. 우리 삶이라는 게 사실은 얼마나 눈부셨는지, 얼마나 근사했는지. 또 눈물이 납니다 이게. 아, 네. 제가 이거 각색하실 때 원래 그러니까 거의 아까 왜 그래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 대사가 원작이랑 비슷하지만 조금 변주를 한 게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네. 이 대사요? 네, 네. 아까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제 대사들을 지금에 작동할 수 네, 있게 네. 수정을 했고 보면은 사실 원작이 굉장히 충실하거든요. 네, 네. 저희가 했던 이 네. 작품이. 근데 이 뒤에 대사는 제 기억으로는 한 원래 있는 거에서 몇 문장, 뭐 몇 개의 단어들이 좀 추가가 되긴 네, 했어요. 손상규 네. 줄이 생각하는 음. 어떤 것들 더 강화시키는 네. 그렇게 됐을 때 이럴 거야. 네. 이런 얘기를 들을 거야라고 했을 때 원작보다는 그래서 그게 약간 더 강화됐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런 더 위로해주고 네. 그다음에 삼촌한테 어떤 종류의 네. 위안을 건네는 그 말에 음. 어떤 강도가 음. 조금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추가된 걸로 저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도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였던 것 같아요. 방금 여기 괜찮아. 하는 네, 부분이 네. 네. 소냐가
반야한테 네. 천사의 입장에서 맞아요. 얘기해 딱 준 그 거예요. 생각 네. 들었어요. 네, 그거를 해서 아 그러면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서 음. 이 말이 없는 것들은 아닌데 네. 말의 대상과 방향이나 구체성을 약간 바꾸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순간 이 사람이 그래서 되게 직접적으로 네. 괜찮다라고 얘기해 주면 좋겠고 그리고 누가 나한테 애썼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고 이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쵸. 우당탕탕거리고 실수하고 뭐 해도 사실 뭐 그거 다 괜찮아. 네. 어쨌든 애써서 살았고 고생도 했고 하지만 그건 다 괜찮은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이 우주로 올라가서 네. 멀리서 볼 때는 다 괜찮고 내가 분노했던 것들도 다 점점 그 평화 속에서 사라질 거고 왜냐하면 왜 그게 가능하냐면 그때쯤 되면 우리도 우리 자신의 삶을 관대한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거니까 지금 내가 괴로운 건 내가 나한테 관대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거든요. 네. 물론 뭐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있겠지만 근데 계속 자기를 괴롭히는 수많은 것들은 내가 나를 관대하게 보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나만 나를 내 편을 들어줘도 아마 그래서 그 얘기를 되게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선을 계속 우주로 올리고 그 뒤에 이렇게 옆에 있다가 우주로 올리고 이렇게 봤을 때 괜찮다. 그래서 이제 쉬게 될 거야 라는 말도 사실은 그것도 바꿀까 말까 했는데 너무 중요한 말이라서 네. 안 바꿨는데 원래는 저한테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마침내 그때 우리는 편안해질 거야. 편안할 거야. 그러니까 알아. 그러니까 살아보자. 우리는 쉬게 될 거야. 이 얘기가 이제 일을 쉰다로 자꾸 연결되는 것 같아서 일을 쉰다라기보다는 진짜 쉰다. 뭐 그런 느낌이긴 했는데 아무튼 뭐 네. 이 순간을 향해서 이렇게 온 것 같은 그런 그러니까, 느낌이. 예. 네. 그 노부부가 나가시면서 아휴 그 애썼단 말 하나 그 들으려고 이제 여기까지 왔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하면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 그 애썼다는 말이 얼마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관극 뭐 이렇게 리뷰 써놓은 거 이렇게 좀 보니까 나한테 해주는 말 같았다. 뭐 이런 맞아. 얘기들이 좀 있더라고요. 되게 듣고 싶었나 봐요. 다들 그런 얘기가. 그런가 봐. 체오비. 네. 왜냐면 그래서 이걸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작품들 이렇게 리스트 하다가 마찬가지로 하다가 갈매기 반야 뭐 하다가 반야 잠깐 생각하는데 난 지금 이 얘기가 나한테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종종 힘들거든요. 네. 종종 힘든데 지치고 근데 나는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나한테도 좋을 것 같아. 이래서 이제 그렇게 했죠. 네. 그 원래 저는 반야 삼촌 이번이 처음 본 거라 다른 작품도 그 마지막에 그 독백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침묵 속에 각자의 그런 장면이 그렇게 길게 연출이 되나요? 아니면 기억이 잘 안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제 양종욱 배우가 중간에 우리 뭐 얘기하다가 이 한 명씩 떠나고 다 갔어 하는 그 부분이 자기는 너무 좋고 그게 하나씩 잘 그 쓸쓸함과 모르겠어요. 그게 보면 좋겠다는 얘기를 한 번 했는데 저는 템포 빠른 거 좋아하니까 빨빨빨빨 풀다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제 구성이 다 이렇게 좀 잘 만들어져서 이제 그 얘기를 다시 생각하면서 그래 해보자 해서 하나씩 하고 여기도 이 주변을 도는 게 천천히 걷기 시작하고 한 바퀴 더 돌자 해서 한 바퀴 더 돌고 네. 그래서 고요하게 이것을 그 의사의 시선으로 이 집을 볼 수 있게 이 사람들 보는데 그냥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네. 고개를 갖고 계속 만나고 이걸 투영해서 보게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저는 최호비 새삼 대단한 작가였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네. 네. 꼭 뭐 그거 그 집까지는 아닌데 이제 되게 초반 아이디어라고 할까요? 네. 중에는 그 사막의 이제 스태프분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막 마지막에 이 집이 우주에 떠서 아. 바냐랑 소냐만 이 세상에 있으면 좋겠다. 아. 우주 속에 아. 이렇게 음. 좀 만들어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아마 그렇게 섬처럼 그래서 네. 음. 괜찮아요. 네. 아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사실 저는 체홉 이걸 그냥 책으로 먼저 봤거든요. 그리고 이 반야 삼촌 이거를 연극으로 본 게 사실 되게 오래 전이라서 사실 그렇게 막 뚜렷하게 생각이 잘 나진 않는데, 근데 책을 보면서 어려웠던 거는 그 러시아 인명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엄청 헷갈려요. 네. 근데 별로 그런 거는 안 쓰신 것 같더라고요. 그거는 아예 그죠? 안 했죠. 네. 네. 그러니까 그 문화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으면 그죠. 쉬운데 네. 예를 들면 2막 초반에 그 교수가 깨서 거기 누구냐 소냐냐 하면 엘레나가 저예요. 아 여보 당신이구나 이렇게 되는데 원래 그때 애칭을 불러요. 네. 근데 뭐 이름 까먹었는데 네. 무슨 축한가 뭐 누구 네. 당신이구나라고 해서 그럼 그러면 한 방에 해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애칭을 부르는 거니까. 애칭이니까. 네. 근데 그걸 살릴 방도는 그죠. 없고 네.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킬 네. 테니 헷갈리니까. 그래서 전부 다 그냥 다 반야 뭐 그 풀네임도 네. 안 쓰고 네. 사실 뭐 저는 이제 상규야 할 수 있죠. 근데 네. 누가 손상규 하면 뉘앙스가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다. 그리고 대체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름을 잘 안 부르잖아요. 네. 그래서 대체로 이름을 최대한 안 부르게 한 것 같아요. 아, 네. 막 교수님, 할머니, 이모, 네, 네, 그런 식으로. 의사 선생님 네.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교수님은 뭐가 그렇게 매력이 있어서 젊은 여자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는 걸까요? 네,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 지성적인 그게 매력으로 작용했을까? 그럴 수 그런 있죠. 느낌. 그리고 거기 보면은 반야도 그렇고 그 어머니도 그렇고 뭔가 공부를 되게 많이 한 사람 같거든요. 네.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네. 그러니까 뭔가 그런 많이 배우고 이런 사람들을 좀 동경하고 좀 그런 게 있었나? 뭐 이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네. 만약에 물론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되는 거지만 네, 모든 게.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톨스토이가 내 매형이어서 내가 그 그죠. 사람을 네. 서포트해주고 있다라고 하면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톨스토이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네. 난 인생을 뭐 했고 어쩌고 저쩌고 했어. 재능 있는 사람을 도운 것도 잘한 거야. 나도 재능 있었어. 약간 그죠. 이게 네. 그쵸. 톨스토이라고 하면 사실은 말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지적인 거에 끌릴 수 있고, 이건 얘기는 좀 다르지만 오셀로한테 데스데모나도 끌리잖아요. 아, 좀 다른 성격의 좀 다른 네. 좀 다른. 아 그리고 거기 와 있는 그 맨날 기타 치고 노래하는 네. 그 형. 친구. 젤레긴. 젤레긴. 찔러 찔러스라고 잘 그 형도 참. 예. 그러니까 그분이랑 사람도, 그 할머니 하이 하이 유모. 어, 네. 유모 그분이 참 되게 인상적이에요. 네. 너무 좋은 앙상블이었어. 네. 서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바냐가 막 싸울 때 바냐를 이렇게 그 젤레긴이 보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시선이 다른 쪽으로 가 있어서 그 표정 못 볼 텐데 저는 가끔 보면 정말 그거 보면서도 막 눈물 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3막 끝나고 4막 사이에 유머가 나서 담배 한 대 피는데 네. 어떤 타이밍에 이게 딱 정확하게 맞아 떨어져서 이렇게 허공을 보면서 이렇게 예, 맞아요. 그 고단함과 이 지나온 시간들과 이게 이게 너무 또 그냥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이럴 때가 있어요. 다들 힘든 삶을 살고 계신가 봐요.
많이 위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좀 들어가면서 많이 위로받으셨기를. 된 거죠. 됐다. 손상규 위로받았습니다. 아, 이런 프로젝트는. 네. 그러면 양종욱 배우님은 어떤 장면을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 여러 장면들이 있는데 네. 그 장면이 저한테는 인물로서는 좀 인상적인 게 그 돌잖아요. 네. 마지막 나가기 전에 두 바퀴 돌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참 따뜻하고 아늑해서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가족이 있잖아요. 맞아요. 여기는 집이고 네. 나는 이제 떠나야 되고 저는 이제 가면 혼자 지내는 그죠. 다시 그 혼자서 이것들을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뭐 다 힘들어하고 하지만 여기는 그 엄마가 책 읽고 있고 네. 유모는 졸고 있고 셀레기는 하고 있고 둘이서 조카랑 같이 있고 이들은 같이 가족이라고 부르는 함께 살고 있는 어떤 종류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공유하고 있는 싫든 좋든 어떤 집이 여기 있는데 저는 이제 돌면서 이제 그걸 보면서 그런 이 인물이 그걸 보면서 어떤 걸 느낄까 이런 생각들을 하죠. 네. 어떤 종류의 그 사람의 결핍일 수도 있고 동경일 수도 있고 혹은 뭐 괜찮아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마다 저의 풍경들은 조금씩 달라지는데 네. 그때 이 인물의 눈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일까 그래서 그 순간 그 두 바퀴를 좀 그래도 꽤 막 굉장히 템포감 있게 맞아요. 밀어붙이는 네, 이 극에서는 굉장히 네. 좀 어떤 사이가 발생하게 네. 되는데 그 순간이 저한테는 되게 인상 깊고 할 때마다 좀 다른 것들을 저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은 또 어떻게 느낄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짠해요. 네. 이렇게 이제 그러고 이제 떠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가지 말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살아도 될 텐데 뭐 이런 거. 이 얘기가 사실 각자가 다시 삶으로 돌아가잖아요. 네. 어떤 일, 뭐 이런 힘든 일 맞아요. 겪고 네, 네. 이런 해프닝이 있어도 다시 그냥 우리는 다시 삶을 어쩔 수 없이 살아나가야 되니까. 근데 그 모습이 여기 관객들 눈앞에 있고 아스트로프는 떠나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대로 네. 삶을 바깥에서도 계속 그런 삶이 있음에 대해서 또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 장면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거는 아까 이제 이서진 씨 연기 정말 안성맞춤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몇몇 리뷰를 보니까 이게 작품의 그 캐릭터를 따라가서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서진이라는 배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뭐 예능에서 보여준 거라든지 뭐 어디서 뭐 막 그때 투덜투덜하고 막 이런. 그러니까 원래 이서진의 어떤 캐릭터 때문에 그냥 웃음이 터지는 거다라고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그건 그게-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아닐까요? 알 수 있죠. 네. 그런 근데-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나요? 혹시? 그렇다기보다 네. 일단 이서진 배우 선배님이 주고받기가 정말 좋고 말을 평상시에도 되게 재밌게 하는데 네. 그게 특별히 웃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말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말이 아닌데 되게 재밌게 하는 재주가 있고 그리고 이 반야삼촌에서도 그 리듬이 너무 좋고 네. 리듬이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물론 이 캐릭터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이 있는데 네. 그게 원래 모습에서 저 같은 경우에 이서진 선배 원래 모습으로 이걸 풀고 싶다라고 애초에 생각했기 네네. 때문에 그게 이미 공유돼 있는 부분이라면 네. 그러면 또 그게 재밌어질 수 있고 근데 시작하자마자 공유되지는 않거든요. 네. 네. 공유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순간에 공유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2부 시작하자마자 의자를 놓고 발로 한번 툭 찬단 말이야. 그럼 사람들이 너무 웃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네. 어떤 캐릭터가 꼭 서진 선배가 아니어도 1, 2막 내내 그렇게 돼서 이 사람이 어떤 캐릭터다라고 받아들여졌다면 그때 발로 차면 웃긴 거죠. 왜냐면 저 캐릭터는 그러니까. 그리고 뭐 2부에
예전엔 그렇게 말이 많지 않았는데 하는데 또 웃긴단 말이에요. 왜냐면 일망에 말을 겁나 많이 하는데 투덜투덜 대고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 그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사실 재미가 없죠. 네. 그러니까 아마 그래서 뭐 완전히 글쎄 저는 이렇게 누가 왜 웃느냐를 제가 일일이 알 수는 없겠지만 아마 그 캐릭터가 받아들여졌고 아마도 서진 선배가 원래 갖고 있는 모습하고 저는 반야가 굉장히 닮았다고 생각한 게 있었고 네. 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네. 근데 저는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고 네. 되게 당연하다고 느껴요. 그러니까는 관객마다 연극 공연이라는 걸 다 다르게 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은 뭐 양손 프로젝트 공연을 계속 봐왔던 관객은 제가 나왔을 때 네. 어떻게 느끼겠죠. 네. 그렇죠. 혹은 봤던 선수가 이런 연출을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LG 아트 센터에서 되게 좋은 감동을 많이 받은 사람은 네. LG 아트에서 왔을 때 이걸 어떻게 보고 음. 혹은 혹시 뭐 안 좋게 볼 수도 있고 안 좋은 경험이 그 극장에 안 좋은 경험이 있는 사람 네. 뭐 싸웠어 예전에 네. 이 공연 볼 때 누가 안 좋은 기억 있어 여기 왔을 때 네. 그게 생각나서 심통나서 볼 수도 있죠. 네. 마치 그런 것처럼 거기 나오는 배우와의 어떤 종류의 공감대가 되게 짙게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서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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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나 고화성 배우라는 건 굉장히 매체에서 네. 많은 대중과 만나고 네. 거기서 관계가 맺어지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많이 봤기 때문에 특히 또 예능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객들은 저 배우라고 하는 것과 어떤 종류의 관계와 저 배우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봤을 때 거기서 어떤 웃음이 생기고 네. 혹은 그것을 뭐 매력적으로 보든 아니든 어떤 종류의 영향을 받는 거는 네. 당연하고 되게 그거는 배우의 어떤 힘인 것 같고요. 네. 그럼으로써 거기에 어떤 관극의 양상이 발생하는 네. 거는 네. 그냥 되게 재미있고 흥미로운 그게 이 공연의 하나의 일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애초에 서진 선배랑 아성 배우를 캐스팅해서 이 많은 사람 앞에서 같이 공연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가능성과 그 힘, 네. 그 관계 맺음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작품이 네. 애초부터 네. 세팅이 되어 있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랬을 때 그 파워풀 되게 어떻게 했을 때 막 되게 웃었을 네. 때 이거는 네. 되게 서진 선배와의 어떤 여기 있는 대중과의 어떤 네. 관객들과의 관계가 그쵸. 어떤 힘을 발휘하고 네. 있구나라고 전 느낄 때가 있어서 아. 네. 그럴 때는 아주 좋은 미덕으로 작동하게 되고 네. 혹시 뭐 그것이 뭐 불편하거나 어떤 관객이 왜 저거 갖고 웃어라고 하는 관객이 있을지라도 그거는 그냥 감안하고 감수하고 음. 그냥 허용해야 되는 문제이지 네. 않을까 어쩔 수 없는 네. 거라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워낙 관찰 예능 이런 걸 많이, 그러니까 뭐 그냥 이제 맞아요. 본 모습을 네, 보여주는 네. 예능을 많이 그쵸. 하셨으니까. 어. 근데 또 캐릭터가 만약에 다른 캐릭터였으면 거기 들어가기가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 네. 너무 비슷한 캐릭터니까 금방 몰입이 관객 입장에서는. 투덜투덜하고. 근데 비슷한 캐릭터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부터 조금 웃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더 그쵸. 빨리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떤 예. 종류의 영향들은 네. 당연히 있다. 예. 그리고 그 영향이 저는 우리 공연에서는 되게 좋은 힘으로 네. 네. 잘 맞아서 어. 네. 좋게 잘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그 두 배우 이서진 씨하고 고화성 씨하고 이제 연극이 처음이다. 그래서 화제가 됐잖아요. 근데 같이 하시면서 이제 매체 연기를 주로 하시던 분들이라서 하면서 이건 좀 뭐가 다르구나라고 느끼셨던 게 있으세요? 제가요. 네. 아니면 같이 연기하신 분 입장에서도. 아니 뭐 크게는 크게 없고요. 다르지 그냥 않나요? 초반에 네. 메커니즘이 아예 달라서 거기에 적응하는 시간이 아주 잠깐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무대에 서기 시작할 때. 네. 근데 특별히 뭐가 있었나요? 근데 뭐 사실 저희 공연이 네. 되게 어떤 연극적 약속, 그러니까 일상에서 벗어난 막 영적 약속이나 문법을 사용하는 연극은 아니고 이렇게 굉장히 그냥 네. 사실적인 주고받음이 기본적인 네. 그런 바닥 위에서 이렇게 공연이 되는 거기 때문에 딱히 그렇게 네, 네.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 뭐 마이크를 쓰기도 하고 예. 하기 네. 때문에 두 분 다 별 그냥 네. 같은 배우 그냥 작업하는 다른 배우들과 꼭 그게 특이하게 다르다 이런 네. 건 전혀 저는 못 느꼈고 네. 배우들끼리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마이크를 쓰는 연극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짜 뭐 연극 엄청 뭐 옛날부터 자기만의 어떤 연극 그 세계가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선호하지 마이크 쓰면 않는 안 된다, 경우도 뭐 이런 있더라고요. 얘기 하시는 분들도 예. 계시긴 그게 하죠. 네. 연극 자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혹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선배들이 이래서 그러셨다라고 추측이 되는 건 아무래도 이걸 차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객석에 내 소리가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거든요. 네. 전달이 되고 있어. 없을 때. 네. 없으면. 네, 그쵸. 그러니까 작은 극장도 그렇지만 또 이 정도 큰 극장에 그렇죠. 오게 되면은 네. 내가 육성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옆에 얘기하더라도 이게 잘 어쨌든 전달이 되게 하는 관객에 대한 신경을 훨씬 더 어떤 촉수를 세우고 그렇죠. 이렇게 연결을 계속해서 시종일관 공연하는 내내 계속해서 쓰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 사실은 약간 이 커넥팅이 네. 굉장히 좀 약해지긴 합니다. 네. 그냥 이렇게 네. 얘기해도 되니까 더 네. 그냥 훨씬 더 제사의 벽 안에서 연기를 할 대신 더 수 있다고 해야 되나? 자연스러운 그쵸, 그쵸. 일상적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는 충분히 거잖아요. 그런 미덕을 하는 반면 이제 관객에 대해서 약간 그런 연결고리가 약간 또 옅어지는 감이 없잖아 전 있다고 네. 느끼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더 극장에서 이 순간에 관객들과 원활하게 같이 더 만날 수 있는 커넥팅이 좀 약화되는 것이 좀 차이라서 장단점이 그런 있는 거네요. 그쵸 그런 네. 거죠. 네. 그래서 뭐 어떤 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네. 차이는 확실히 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를 미덕으로 하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배우 할 때나 저희 팀도 거의 쓴 적이 없고 저희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마이크를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냥 만나는 게 훨씬 좋아요. 저도. 근데 마이크 차는 공연을 그래도 꽤 했단 말이죠. 최근 뭐 몇 년간 꽤 하게 되는데 그 직접 만나면 좋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어떻게 가장 잘 전달할 것인가에서 그래서 예를 들면 벚꽃동산 같은 경우에 그 집안에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집안에 있는 모습이고 유리창이고 네. 오픈도 신경 안 쓰고 뭐 그냥 보여지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거는 육성으로 안 하는 게 100배 난 거죠. 그러니까 네. 그게 불가능해서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가 아니라 그냥 이 안에서 진짜로 생활하고 진짜로 말하는 것처럼 뭐 그걸 마이크로 듣게 하더라도 네. 그 톤을 관찰하게 하는 게 훨씬 난 거고. 근데 뭐 예를 들면 제가 어떤 공연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데 직접 얘기하는 그 공명과 진동과 서로 에너지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을 직접 만나내고 그런 공연은 확실히 그걸 안 쓰고 할 수 네. 있으면 제일 좋기도 하고요. 네. 뭐 타연의 상 같은 경우는 소극장인데 마이크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톤하고 잘 맞다라고. 전달이 안 돼서 이걸 마이크로 확장시킨다기보다 내가 하는 얘기와 이 극을 전달하는데 마이크 안 쓰는 게 훨씬 유리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 템포.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저희 유령들 같은 경우는 사면이라서 이게 발하는 게 좀 쉽진 않은데 네. 그래도 마이크를 안 쓰고 커버가 가능하고 할 수 있고 만나는 게 훨씬 좋아. 그럼 안 쓰고 하는 거니까 네. 뭘 어떻게 잘 전달하고 싶어서 네. 잘 만나고 싶어서니까 마이크를 왜 쓰냐는지 안 쓰냐는지 이거는 뭐 각각의 취향과 철학의 문제이겠지만 그냥 제 소견으로는 네. 제 취향은 할 때는 안 하는 걸 좋아하지만 네. 근데 제가 하는 공연도 많이 했고 이건 다 가장 잘 만나기 위한 거라 뭐 크게 차이는 모르겠다. 네. 너무 워낙에 이제 다 이게 발성들이 좋으신데 이것까지 너무 정확하게 잘 들리니까 너무 저는 시원하고 되게 좋게 보고 왔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네.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아 근데 이거 조금 약간 다른 얘기인데 목소리 좋은 의사 선생님인데 네. 저기 그냥 지금 얘기하실 때는 그 목소리 좋은 의사 선생님 할 때랑 지금 조금 발성을 달리 하시는 건지 약간 목소리가 다르게 지금 목소리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시는 거예요? 좀 풀고 해야겠네요.
그러네요. 차가운 차가운 레모네이드를 거잖아요. 마셨더니 약간 그래서 목소리가 약간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목소리에 처음부터 그냥 한 번 더 보러 오시죠. 뭐 다르게 하시는 거 아닌 거죠? 뭐 어떤 차이가 조금은 있기는 한데 네. 네, 그 차이가 있긴 하죠. 네. 무대 위에서 좀 좋게 보이려고 약간 다르게 발성을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저 자연인이고 거의 인물이니까 약간의 어떤 종류 튜닝이 되긴 하죠. 근데 그것도 뭐 제 목소리긴 하니까 예. 저한테 이제 여러 목소리 중에 하나. 좀 멋있어 하나. 보이는 목소리를 내시나 보다. 지금 내주세요. 아, 네. 지금 내주세요. 이게 만족을 못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캐릭터가 좀 들어갔고 네. 조금 더 고집스럽고 조금 더 어떤 네. 느낌의 이제 캐릭터기도 하고 그 저도 평상시에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야 뭐 먹을까 그냥 약간 그냥 되게 네네. 캐주얼하게 몸통을 잘 안 쓰고 그냥 이렇게 네. 하거든요. 근데 무대에서는 몸통을 안 쓸 재간이 없으니 네. 진짜 그 LG 센터 마이크가 존나 나요. 성능이 아주. SBS 분발하겠습니다. 이 마이크도 좋더라고요. LG에서 뭘 쓰는지. 네. 커튼콜 314회 연극 반야삼촌의 손상규 연출 양종욱 배우와 함께한 1부는 여기서 마칩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두 사람이 몸담고 있는 극단 양손 프로젝트의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청취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